네, 안녕하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오늘 ETF의 모든 것 1탄 ETF가 주식보다 좋은 이유 그것을 좀 우리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탄이에요. 앞으로 또 2탄, 3탄이 있는데 오늘은 주식보다 좋은 이유 말씀드릴게요. ETF의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ETF들이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해외, 삼성그룹주 등등등 아주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다음 시간에 ETF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ETF가 주식보다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례로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관련 ETF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ETF에는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가 있고 단일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곱하기 2배, 2배짜리 레버리지예요. 인버스는 주가가 상승하면은 하락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상승을 하는 반대의 경우가 인버스죠. 그래서 인버스 레버리지가 있고 단일형은 주가가 1% 오르면은 1% 오르고 1% 내리면은 1% 내리는. 그럼 반대로 레버리지는 뭐였죠? 2배 레버리지는 주가가 1% 오르면은 2% 오르고 1% 내리면은 2%가 내리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면 ETF의 장점은 첫 번째,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게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죠. 많은 분들 보유하시는 경우에 주식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감자 뭐 하고 횡령 배임 이런 주식의 악재, 개별적인 악재들을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주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수가 오를 때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종목은, 주식은. 그러나 이 ETF는 인버스 빼고 ETF는 지수가 오르면 근데 제가 재채기 한번 하느라고 마이크 잠깐 껐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100%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은 ETF도 당연히 내리죠. 레버리지 단일형은. 그러나 2018년도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종목들은 안 내리나요? 종목들 다 내리잖아요. 그렇죠? 많고 적고의 차이지. 그리고 시장이 상승했을 경우에 종목들은요. 오르는 것도 있고 조금 오르는 것도 있고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해도 별 반응이 없는 또는 하락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ETF는 시장이 상승하면은 반드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ETF의 이제 장점이에요. 장점이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사례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만리장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말고 우리 또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 지금 약 8,000명 정도 계시죠? 제가 운영하는 만리장성 네이버 카페인데요. 요 찾아오시는 방법 빠르게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시크릿 고스클럽 나오시면은 여기 카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카페명 누르시고 2개가 있는데 요거 회원수 2명 말고 우리 8,000명 있는 회원수 눌러서 오시면은 여기 시크릿 고스클럽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앞으로 간간히 여기 아래 코너 ETF 알아보기에서 계속 ETF의 종류라든지 세금 등등 관련해서 여기다가 좀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오시면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 또 우리 김 박사님 등등 또 올려주셨는데 14일날 오늘 특정 섹터 관련된 내용들도 올려주시고 치매 관련주들 그리고 뭐 내일 수능이고 또 CIS 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SK이노베이션 독일 폭스바겐 공급자를 선정하는 그런 이슈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된 관련주들 최근에 좀 강하죠. 삼성화재라든지 DB 손해보험이라든지 또 카카오 요즘에 저점을 좀 다짐해서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이 카페에도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카페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거 아시죠? 구독 좀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해드렸을 때 주식시장은 강세장, 약세장이 있다라는 거 어제 배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실전 사례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먼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이죠?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내일 수능인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하네요. 좀 다행이네요. 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거의 뭐 똑같아요. 올해 고점 코스닥 930포인트, 최근 저점 610포인트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보유 종목들 1월달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손실로 이제 가는 상황이죠. 왜 올해 하락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하락장에서는 인버스를 투자했으면 돈을 벌었겠구나. 맞는 얘기죠. 네. 제가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현실은 좀 달라요.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종합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다시. 종합지수는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도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정말로 겪어봤는데 끔찍합니다, 정말. 왠지 아세요?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최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지금 내린 거에 2배를 내린 거예요. 최근 올해 시장의 하락에 이만큼을 또 하락한 게 서프라임이에요. 끔찍하겠죠. 응? 그래서 이런 시기에 뭐 사라진 기업들도 많고 망가진 기업들도 많은데 종합지수는 어떻습니까? 많이 내리면 또 세월 지나면 올라오잖아. 그렇죠? 또 올라와서 모든 게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또 우리 IMF도 겪어봤죠. IMF 때 종합지수가 1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때 이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라졌죠. 기업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 탄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종합지수는 2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결국엔 또 올라왔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하락을 하고 상승장에서 올라오는 기업도 있고 회복되는 기업도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기업이 있거나 또는 더 하락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는 강세장이었죠. 아주 많이 상승한 강세장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뭐 현대차 같은 거는 현대차 이거 주봉이에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지금은 신저가 또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끝을 안 보이는구나. 월봉으로 좀 볼게요. 자, 지금 몇 년을 하락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강세장을 만나지 못한 느낌이에요. 현대차는요. 2012년도가 12년도 27만원에서 지금 10만원. 작년에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도 주가가 별 볼 일 없어요. 상승장을 만나지 못한 주가의 흐름이죠. 즉 뭐냐면은 지수라는 것은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고 변동장이 있는 이런 사이클을 갖고 도는데 기업은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더 좋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기업을 투자해도 손실을 보는데 마찬가지죠. 같이 손실 보는 거는. 그런데 시장이 멈추고 올라가면은 안 올라오는 기업이 있고 더 신저가 가는 기업이 있잖아. 이런 거 만나면은 미치죠, 미쳐. 즉 뭐냐면은 기업은 그 기업 나름대로의 가치와 성장성과 실적과 그 기업이 속한 업황의 상황에 따라서 강세장을 만나도 약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특히나 최근같이 뭐 이렇게 갑자기 불거지는 돌발 악재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대주주의 횡령 배임 이런 거 원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종합지수도 봐야지. 종합지수 하락장 가면은 내 기업도 또 하락장에 그 태풍에 쓸리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은 강세장인데 내 기업은 또 악재가 있어서 못 올라가지. 성장성이 안 좋다네. 실적이 안 좋다네. 야, 시장은 올라가는데 난 또 못 올라가. 내 기업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은 차라리 ETF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서 ETF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장에서도 ETF도 만만치 않게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종목만큼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나중에 제가 그런 전략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카톡방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별개로 제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ETF의 모든 건 1탄이에요. 오늘 1탄 첫 강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은 너무 어려울까봐. 제가 아까 카톡방에 저기 김 박사님네 지금 무료 카톡방에 여기 계시죠? 제가 아까 여기 어디야? 지금 카톡방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고스클러 여기 김 박사님 무료 카톡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여쭤봤어요. ETF 아시는 분.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갖고 ETF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아주 왕초보자이신 분들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해드리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얘기는 조금 우리 아까 시크릿 고스클럽 그쪽에 가셔갖고 나중에 계속 여기 업데이트 될 어쪽에 있어요. 카페 요쪽 ETF 이제 알아보기 코너를 오늘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ETF의 종류라든지 그 레버리지 인버스 그런 관련된 내용들 등등등등을 여기다 좀 업데이트 같이 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유튜브에서는 좀 쉽게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TF는 오늘은 포인트는 뭐죠? 주식보다 좋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이 하락장이면 주식도 다 손실을 본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이 다시 왔을 경우에 주식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다. 그것은 그 기업의 업황과 모멘텀과 실적과 대주주의 상황과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ETF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반드시 오른다. 그리고 지수하고 반대되는 ETF는 바로 인버스 ETF다. 하락장에서는 인버스, 강세장에서는 단일형 또는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똑같은 ETF를 이제 하더라도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냥 하락장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당한 계단형 전략이라든지 여러 전략들을 피고서 ETF를 하는 게 유리하고 거기서 이제 상승장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상승장일 때 현대차 같은 걸 만났을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돈을 못 벌고 지금은 또 돈도 못 벌었는데 또 손실을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물론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주도 업종이었으니까 작년에 이런 것들을 만났으면 돈을 이제 한 10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ETF 같은 경우 레버리지는 2배짜리 종합지수 ETF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00% 정도 8,000원에서부터 19,000원까지 100% 이상 1년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가 또 지금 카페에도 많이 있어요. 중국 ETF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국이란 나라는 제가 중국에 한 5년을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주식 연구를 하고 아주 뭐 거기서 다이나믹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귀국한 지 오래됐어요. 아주 10년 됐어요. 10년 귀국한 지를. 근데 이제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서프라이즈예요. 종합지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과거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좀 나와 있으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미래에셋대우 카이로스 HTS입니다. 카이로스 HTS가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일단은 뭐 그건 나중에 저 광고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0 요때 종합지수예요. 이게 종합지수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1년 만에. 우리나라 상상도 못하겠죠. 지금은. 우리나라 90년대에는 가능했어요. 왜냐면 2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중국 2006년도에는 1000에서 종합지수가 6000포인트 올라갔어요. 1년, 딱 1년 만에.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 ETF는 몇 프로 수익 났겠어요? 1000% 수익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10년 전 얘기니까 그래 아주 옛날 얘기다. 그럼 패스하자. 그럼 최근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아주 돈 버신 분들이 이 기간에 되게 많아요. 이때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포인트 언저리죠. 중국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2000포인트 언저리. 근데 얘네들은 1년 만에 5000까지 올라갔어 다시. 우리나라는 최근에 작년에 강세장 왔지만 2700, 2600밖에 안 됐죠. 중국은 5000까지 올라갔어요. 100% 넘게 올라갔죠. 종합지수가. 그래서 이제 중국 주식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중국 ETF를 하셔갖고 큰 돈 모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중국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ETF. 이게 이제 중국 ETF예요. 엄청 많이 하락했죠, 요즘에. 약세장이니까. 이때. 그때 저희도 이걸 많이 했었어요. 중국 ETF. 이때 가격이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이에요. 10,000원 있어, 10,000원. 10,000원에서 5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년도 안 걸렸어. 그래서 1,0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이 한 5천만원 벌고, 5천 투자하신 분들은 2억 넘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1억 넘게 버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이 기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주식 안 하고, ETF만. 지금 다시 중국, 몇 년간 지금 약세장에서 지금 10,000원이 10,000원 정도. 아주 싼 가격까지 왔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해 드릴 때, 뭐라고요? 종합지수는? 종합지수는 뭐라 그랬죠, 제가? 망하지 않아요. 종목은요, 상패가 되거나 할 수 있지만, 종합지수는 사이클을 갖고 돈다 그랬죠. 어제도 제가, 어제 내용 여기 있잖아. 강세장, 약세장. 자금관리. 이거 잘 하시라고 그랬고, 유튜브에 못 보시면 어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강의.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지수라는 것은, 많이, 즉, 하락장을 맞고 난 다음에 많이 빠져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관심은 언제 갖냐면은, 바닥을 논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는 징후가 나온 다음에, 무릎이 생길 때. 근데 우리는 좀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무릎 전에, 발목과 무릎 사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시기를 만났을 때 보세요. 이런 시기 초입에서 사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최저점에서 못 사더라도 초입. 이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명확히 이거 찍었어요. 초입을 정확히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때 많이 투자하시냐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따라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먹고 물타기 아니라 불타기 하시다가 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입.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좀 해소되는 그런 관점들도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미리 배워야 되죠. 초보자분들. 이거 그냥 뭘 알아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근씩 ETF에 대해서 배우셔갖고 주식 어렵다. 내 기업 업황 분석하기도 어렵고 내 기업 아이고 나만 악재 또 맞았어. 시장은 무난한데 시장은 오르는데 내 기업은 안 올라. 이런 스트레스 없다. ETF는 시장 오르면 나 오른다. 그리고 시장 내리면 나도 내린다. 그러나 시장 하락장 갔을 때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안 내립니까? 내리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이 오를 때 내 기업 안 오르면 마음이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죠. 이건 시장이 오르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 미리미리 차근차근 하면서 나중에 중국,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중국이 분명히 또 강세장이라는 게 분명히 와요. 오면은 아주 짧고 굵게 갑니다.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하지 않으면은 놓쳐. 놓친다고. 왜냐면 낯서니까.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한 달 흘러가. 저도 좀 해볼까요? 100만원. 아이고 100만원 투자했더니 수익이 50% 나서 50만원 벌었네? 아이고 내가 1억 투자했어 봐라 5천만원 벌걸 하고서 나중에 이만큼 올라갈 때 돈을 땡겨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서 초입이 나타나면은 레디고 총알을 한방 빵 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같이 ETF 하나하나 공부하셔서 올해 시장의 어려움을
죄송합니다. 이것으로